정리 30분까지밖에 못했어. 우리는 그냥 다 하자. 근데 저도 살짝 모르는 게 많아서. 괜찮아, 불러봐. 내가 15개 풀었거든? 30번이에요. 둘 중 한 문제씩 풀어서. 자, 불러보자. 가보자. 20, 21, 22. 잠깐만. 혼자 지분이 왜 이렇게 많아? 자, 맨 앞에부터. 민수야, 맨 앞에부터. 나 이거 책도 줬지? 민수 줬지? 이것도 줬지? 걷다 계속해. 해도 돼. 걷다 해도 돼. 저 앞에는 모르는 거 없고 이제 20번부터 몰라요. 그래. 그래서. 문제 번호 몇 개 불러봐. 답은 줬니 어제? 답지를? 그 PDF 파일 아,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번호 불러봐봐. 민수 해줄게. 7번이랑 9번. 7번, 9번. 그래서 다음 주부터 미리 클리닉을 한번 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3시 그러면 딱 맞아가지고 더 빨리 나가. 그래서 더 빨리 많이 풀어줘야 돼서 7번, 9번 또 이제 그다음 10번이요. 10번. 오케이. 10번. 또 14번이요. 14번. 우리 20번까지 먼저 한번 불러보자. 14번. 아니야, 상윤이 아까 20번 때 많았으니까 25번까지 부르자. 20, 21, 22, 24요. 20. 잠깐만, 30번에서 잘릴 것 같은데? 20, 21, 22, 24요. 네, 알겠어요. 23. 30번이다. 비슷하다. 40번까지 할 수 있겠다. 40번까지. 조금 적다. 더 불러요. 아니 25까지 먼저 하자. 여기 할게요. 자, 7번부터 갈게. 7번부터. 7번. 자, 두 점 A랑 B가 A점은요 2,-3이고요. 그 다음 B점은요 3,8이에요. 얘네가 직선 Y는 X-1 위에 점 P에 대해서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값이 최소일 때 점 P의 X좌표는 이라 써있어. 그러면 우리가 P의 점에 대한 관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직선이니까 A, A 빼기 1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 수 있어. 오케이?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A 빼기 2의 완전 제곱에다가 여기 플러스 A 빼기 1 빼기 3이니까 A 플러스 2의 값의 제곱 이렇게 걸고 루트가 씌워지는데 그게 선분 AP 길인데 제곱이 돼 있으니까 루트 안 씌울게요. 오케이? 우리 제곱 안 씌워도 되잖아. 맞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가시면 A 빼기 3의 값의 완전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옆에 A 빼기 9의 완전 제곱이라고 식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다음 식은 내가 그리고 풀이법 정확히 알려줄게요. 여기에서 계산 갈 거야. 4A 제곱이죠. A 제곱 4개 있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니까 1차항 제거되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8A니까 마이너스 24A가 된다. 요게 둘이야. 그 다음 여기야 4, 4, 9, 81, 98이죠. 98 이렇게 된 거야. 다음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요게 A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다항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할 때 2차항이 존재하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좌표 A, A 빼기 1로 넣었어.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직선 위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는 거잖아. 이 행위 자체가 요 A 값은 A는 실수다라고 하고 있는 우리 실수라고 깔고 적은 좌표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허술한 걸 좌표 평면 위에 그릴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2차항이 존재할 때 실수 특징을 살려서 문제 풀이를 하셔야 돼요.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주는 게 풀이법이다. A제곱 옆에 마이너스 6A 옆에다가 플러스 9 달고요. 마이너스 36이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98 빼기 36이 된다. 따라서 값을 우리가 제거시켜주면 값이 몇이야? 62가 된다. 따라서 A 값이 3이 될 때가 최소값 62가 나온다 라고 나와지는 거야. 근데 여기도 살짝 풀이법을 살짝 더 보면 여기에서 A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0이니까 지금 다음 식에서 요만큼이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가 돼서 실수의 제곱값이 우리가 언제가 최소값이야? 0일 때가 최소값이죠. 그래서 4를 곱해줬어도 0이 최소값이야.
그래서 여기에다 양변에 등식 성질로 62를 더해 주시니까 부등식 값이 얘가 6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걸리니까 최소값이 62다가 부등식 성질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 특징 살려서 문제 풀이 접근 마무리 해주시면 된다. 자, 첫 번째. 그 다음 10번이었죠? 형아 10번 잘 틀렸다. 10번에 틀린 것도 잘 틀린 게 있어요. 자, 파푸스 중선 정리. 이거는 시험 때 한 번 더 해줄 거야. 파푸스 정리라고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우리가 정리된 거야. 우리 저번에 정의랑 정리 내가 그 명제 시작할 때 썼었지. 정리랑 정리야. 그래서 정리란 건 우리가 수학자들이 공식을 증명해서 공식을 만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너넨 그냥 그걸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야. 피타고라스 너네가 증명하는 거 중학교 때 문제 한번 푼 적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맨날 쓰려고 피타고라스 공식 쓰려고 맨날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파푸스 중선 정리는 그거에 맞춰 풀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데 좌표가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고 C점이 있는데 이때 중선이 존재할 때 쓰는 파푸스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라고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선 정리. 오케이? 중선이 존재할 때 하는 거야. 중선은 뭐야, 상윤아?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반대편의 중점에다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 부르지. 오케이? 알아요? 오케이. 이 중선이 존재하는 과정이 있을 때 나오고요. 그때 보통 나오는 키워드가 무게중심하고 함께 많이 나와요. 무게중심은 작도법이 있어. 무게중심 작도법은 상윤아 한번 도와주라. 무게중심 작도법. 잘 그려야지. 성현아, 작도법. 그 무게중심 어떻게 그릴지. 자, 무게중심이 세 중선의 교점이야. 세 중선의 교점을 잡아주면은 그 교점을 무게중심이라 불러. 자, 그때 증명해줬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래서 요거 중선 하나, 요거 중선 둘 이렇게 했을 때 얘네가 평행선이 돼. 요거가 1대1 비율에 따라서 평행선이 돼. 얘랑 얘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때 1대1 비율이니까 이 작은 삼각형 요만큼은 1의 비율이고요. 큰 삼각형은 어때? 큰 삼각형 2의 비율이지. 그래서 난 요 길이를 1이라고 표시해 놓을 거고 요 길 2라고 표시할 거야. 그때 요 모래시계 모양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이 서로 똑같이 요쪽 각하고 요쪽 각이 요쪽 각하고 요쪽 각이 억각, 그 다음 요쪽 각하고 요쪽 각이 억각이니까 이때 우리가 길이비가 요만큼이 2면 요만큼이 1이고 요만큼이 2면 요만큼이 1이어서 무게 중심의 성질이 2대1로 따라와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평행선하고 닮음 증명해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때 문제가 우리가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 잡아주면서 파푸스 정리로 문제 풀게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럼 조금 어려워져. 무게중심의 그 3분의 그 좌표 공식 그것만 하고 있어서 무게중심 써있다고. 근데 같이 가요 내용이. 무게중심은 중선이랑 같이 가 내용이. 그래서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같은 유형이라고. 그랬을 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요점 좌표가 A, B 써있고요. 그 다음 요점 좌표가 마이너스 C, 0.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C, 0이다 라고 써있을 때 중점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 요점과 요점의 중점이니까 몇 컴마면? 0,0이죠. 따라서 파푸스 중선 정리는 나랑 공식 적어놓을 거야. 1번식, 2번식, 그 다음 요거 3번식, 4번식이 여기 왼쪽 절반이야. 요만큼. 이거를 공식 적어놔줘야 돼. 1번의 제곱 더하기 2번의 제곱은 우리가 2를 곱하시고요. 3번의 값의 제곱 더하기 4번의 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야. 피타고라스처럼 외워서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성현이가 지금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걸 틀리는 이유는 1, 3인 거 알아. 근데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 피타고라스를 모르고 있어. 그럼 구할 방법이 없지. 그래가지고 이제 피타고라스를 알아야지 우리가 A값 찾는 거잖아. 그것처럼 문제에서 중선에 대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을 때 하는 방식인 거야. 풀이 방식이야. 직각삼각형에 대한 풀이 방식처럼. 알겠어요? 그래서 중선 키워드를 걷다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풀어줄게요. 그래서 문제식에 따르면 1번식은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 제곱해주면 돼. 그럼 A 플러스 C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고요. 1번식. 그 다음 2번식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 간다. 플러스 A 빼기 C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이게 두 번째. 2번의 제곱.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오른쪽은 괄호 치고 3번의 길이의 제곱 간다.
a, b에서부터 0, 0까지 길이에 제곱해달라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때 여기에서 왼쪽 마이너스 c, 0에서 0, 0까지는 c죠, 거리가. 그래서 c의 제곱 얘네가 계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줘라가 파푸스 중선정리 증명법이야. 그게 문제 9번이었을 거예요. 아, 9번 아니네, 미안하다. 자, 이게 앞에 반 9번이다. 미안하다. 자, 그때 요거 왼쪽 식을 계산해 줄게요. 여기에서 a제곱 두 번 나오지. 이 a제곱. 그 다음 옆에 2c제곱 이렇게 2c제곱 c제곱 2개, b제곱 2b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지워지니까 두 값이 똑같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네모칸이 뭐야? 정확히 그냥 이거 채워달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이거 공식 적어줘야 돼. 상훈아 너 저번에 열심히 했거든? 이번에 등급 좀 나오게 더 열심히 좀 해줘. 알겠어? 많이 했어? 아이고. 맞았죠, 저는. 좋았어. 잘했어. 성현아, 저번처럼 모르겠는 거 있으면 사진 보내. 네. 얘들아, 민수야, 너도 풀다가 많이 막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찍어 보내면 내가 다음 날이라도 해주거든? 그래서 보내면 돼. 시험 때는 특히 더 열심히 해줘야 돼서 더 많이 해줘. 자, 그 다음 거 할게요. 9번까지 됐고, 그 다음 문제는 14번. 14번. A점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B점 좌표가 2, 7이다 라고 써있어. B점 좌표가 2, 7. 요거를 이은 선분 AB가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나눠진다. M 대 N으로 내분된다 라고 써있어. 그럼요, 우리가 얘들아, 나 그림 그릴 때 문제에서 성질 자체가 다 주어져 있으면 보통 그림 좌표를 정확하게 찍질 않아. 나 그냥 그리는 거 알 거야. 그냥 막 6, 3하고 다 구분 없이 그리잖아. 그게 정삼각형이라 나와 있거나 뭐 직각삼각형이라 나와 있거나 특수한 형태에 대해서 잡고 있으면 그냥 그 형태에 맞춰서 내가 적던 거거든. 자, 볼게요.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어. 선분이 A, B란 점이 있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릴 건데, 여기에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요 지점 좌표가 요점 P라고 할게요. 내분점 P라고 할 거야. 그때 요점 좌표가 Y축 위에 점이라 써있지. 그럼 Y축 위에 점이면 무슨 좌표가 0이야?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이거 0로 시작하고 Y좌표 없으니까 A 이렇게 써놓을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 0을 잡아서 풀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하게 그릴 이유조차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이 2, 7이에요. 그래서 2, 7 요 밑에다 땡겨서 쓸게요. 그때 얘가 M 대 N으로 내분했대.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우리가 몇 컴마면 0, A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 0, 우리 저거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내분 공식 기억나? 내분은 비례배분 기반이어서 둘을 합을 해주세요 라고 했죠. 오케이? X자 2M, X자 마이너스 3N, M 플러스 N분의 X자 7M, X자 마이너스 N 여기까지 쓰고, 여기에서 좌표를 우리가 요거랑 같다 하니까 왼쪽이 0인 걸 알고 있으니까 0에 맞춰 문제 푸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0값은 M 플러스 N분의 2M 마이너스 3N이다 라고 쓸 때 여기 분모 1 넣어주시면 X자 연산하면 요 값은 날아가는 거잖아. 0이라는 거 1분의 0이죠. 맞죠? 0분의 1 아니죠. 0분의 1 무한대다. 자, 그래서 2M 마이너스 3N 값이 0이다. 따라서 우리 요따 써주면 2M은 3N이 된다 라고 했을 때, 민수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비례식을 만들어줘야 돼. 우리 도구 다 알아 이제. 방학 때 너무 많이 해서. M 대 N은요, 얘는 N하고 몇이 곱해져 있어? 3이 곱해져 있죠. 그 다음 얘가 2랑 곱해져 있죠. 3대 2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문제 조건이 있는 거야. 아까 서로소라 써 있었던 거 같거든?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써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야 돼? M과 N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냥 숫자 3하고 숫자 2만 되셔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2배, 3배, 4배 하면은 최대 공약수가 바뀌잖아. 6대 4면은 최대 공약수 2가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서로소 관계는 둘의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된다. 그거 갖고 M 대 N은 3대 2다. 그래가지고 요거 갖고 둘을 곱해주세요 라고 곱하시면 답 나온다. 네. 저거 Y값도 그래가지고 저거 했을 때도 11이랑 19 나오는데 그냥 잘못 계산한 거예요. 이거 A거든? 요거 A.
그러니까 여기에서 mn을 찾고 여기에서 mn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보다 다른 계산한 거지. 그냥 여기 3하고 2 넣고 3하고 2 넣어서 계산하면 a 값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건 m과 n을 찾으라고 한 건데 어, 그래서 어. 여기 그 P점이 어. Y축에 있어도 어. 그 A점이랑 B점을 지나는 직선 구한 다음에 A 값을 구해서 그 저기에다가 이거는 0, 그 X좌표는 0이랑 됐던 것처럼 A좌표를 구해서 그 Y축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렇게 풀면 그냥 계산이 미스 나가지고 틀린 건데? 그 미스난 거 그런 거. 요거 4분면이 1, 4분면이고 요거가 3, 4분면이어서 요거가 Y축에서 만나는 지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서 요 점 찾아가지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문제에서 근데 여기에서 M 대 N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니까 M 대 N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내분비 쓰는 게 제일 1차적인 계산이고 그 다음 지금 여기에서 다른 그냥 계산 실수야. 계산 실수. 하는 방식은 틀린 게 없어. 여기 A점 찾을 수 있지. A점 뭐 나와요? 분수 나오지 않아? 분수 나와서 그래서 사실 계산이 멀리 가는 계산이어서 안 하는 게 훨씬 좋은 계산이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 뭐 말인지 알겠어? 요게 계산이 깔끔한데 요쪽으로 맞춰가지고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요걸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건 맞고 그냥 계산 실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 몇 번이었죠? 여기 없죠? 그 다음 20번. 20번. 얘들 마름모 잘했어? 마름모 길이 구해서 안 했지? 마름모 문제 어떻게 풀었어, 성우? 마름모요? 어디요? 마름모 문제가 8번이요? 여기 앞에 하나 있는데 마름모가 18번. 18번 마름모. 기울기 이용해서 기울기 하나, 그 다음에 수직 중점 하나. 그렇게 풀어야 돼요. 길이 했을까 봐. 그 옆에 이렇게 푼 것 같은데. 대각선? 아니 그 옆에 여기랑 루트 5 나와갖고 갔다. 자, 18번 하나 할게요. 18번 풀이법 바꿔줘야 돼서. 괜찮아. 열심히 계산했으면 됐어. 성현 잘했어. 18번. 여기에서 우리가 마름모가 있어. 마름모가 상윤아, 네? 너 마름모 이거 어떻게 풀었어? 저도 성현이랑 똑같이 풀었어요. 이거 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계산이 항을 좀 멀리 가고요. 항을 늘리고요. 계산 자체가. 그래가지고 요게 문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면 계산이 하나가 더 어려워져가지고 엄청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A, B 두 개만 나와 있으니까 괜찮은데 28번부터는 그 계산을 하면 식이 잘 안 나와요. 세 문자여서. 문자가 두 개여서 거리 갖고 풀 수 있거든?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요만큼에 대한 길이 관점, 요만큼에 대한 길이 관점, 요만큼의 길이 관점, 길이 관점으로 우리가 식을 적으면 길이 관점에 대해서 첫 번째 이렇게만 써놓을게. 길이를 이용하려고 하면 루트 A 빼기 2의 완전 제곱에다가 저기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지. 이건 몇 차식이라 불러? 루트 안에가 2차식이니까 2차 연산이야. 연산 자체가 2차 연산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야. 근데 두 번째, 마름모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마름모의 또 다른 성질인 평행사변형부터 얘네는 반드시 2등분이 일어나. 근데 2등분이 일어나서 2등분 표시를 해줄 거야. 이건 평행사변형 성질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S로 둘이 평각을 나눠 먹으니까 우리가 직각 표현이 돼서 요 각이 똑같이 가져가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거 왼쪽 오른쪽이 우리가 수직 2등분이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이야.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마름모의 대각선 성질. 그래서 대각선 성질을 이용하면 저기 중앙점을 M이라고 놔줄게요. 그래서 M의 좌표를 구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랑 얘의 중점, 얘랑 얘의 중점으로 두 번 적을 수가 있어. M의 좌표는 2분의 3 플러스 A, 그 다음 2분의 4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1화 쓸게요. 이렇게 해서 선분 AC 갖고 한 번 할 수 있고 그 다음 선분 BD 갖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2분의 2 플러스 B, 우리가 4죠. 그냥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다라고 우리가 X좌표끼리 같다. 첫 번째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중점 갖고.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대각선이 서로 기울기가 수직이어서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쓸 거야. 그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접근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라는 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운 과정이 맞죠?
근데 너네는 직선의 방정식을 문제 풀 때 반드시 루틴이 있어야 돼. 이거 순서가 있어. 중구난방 푸시면 시험 때 틀리기가 너무 좋아. 직선의 방정식은요, 풀이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일단 거쳐가야 되는 계산이 있는데 1차 함수만 직선 방정식이 아니었던 거 기억나? 우리 함수까지 해버렸잖아. 상수함수. 그 다음 x는 2. 이런 식까지도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됐어. 그래서 좌표축의 평행한 방정식인지 확인하는 거야. 좌표축 평행. 좌표축 평행식인지 구분해줘야 돼. 그러고 좌표축 평행식이 아니라고 하면은 1차 함수가 맞으니까 1차 함수 기울기를 구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건너가야 돼. 직선의 방정식 처리할 때. 그래서 얘가 AC에 대한 우리가 기울기 값을 보시면 Y좌표랑 Y좌표가 일치하지. 그래서 우리가 선분 AC에 대한 기울기가 아니라 직선식은 무슨 값이 똑같아? Y값이 똑같죠? 그래서 Y는 2밖에 직선이 설정이 안 된다는 거야. Y는 2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Y값이 둘 다 2잖아. 그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이 다 2로 가야 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선분 BD에 대한 직선식이야. BD의 직선식. BD에 대한 직선식이야. 그럼 BD의 직선식이 서로 곱해서 마이너스 1 관계가 된다는 건 수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Y는 2, X는 2 이런 형태가 됐을 때만 둘 다 좌표축의 수직일 때만 우리가 수직인 거야. 자, Y는 2 표시해 줄게요. Y는 2야. Y는 2. 얘랑 수직이려고 하잖아. 그럼 X는 K처럼 이렇게 X는 K꼴 요 수직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BD의 직선식은 여기 안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X좌표 값이 똑같을 때밖에 직선이 수직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건 X는 2여야 되는 거야. 반드시. 오케이? 그럼 따라서 B값은 2다라고 찾아서 B값이 2니까 대입해서 요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 연산이어서 옆에 게 유리한 거야. 얘는 차수가 높지 않아. 1차 연산이에요. 1차 연산. 쟤는 2차 연산이고. 그래가지고 1차 연산으로 맞춰놔야지 문자가 늘어나도 계속 맞출 수 있어. 알겠어요? 지금 A, B 두 문자여서 풀리고 20번. 얘들아 내일까지 함수 해와야 돼. 일단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날 이거 마무리하면 제일 좋아요. 이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요 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 ABC에서 각도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할 때 삼각형 ABD랑 ACD의 넓이 B는 P 대 Q다 라고 써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각도 A의 이등분선이래. 각 A의 이등분선이다. ABC. 그때 각 이등분선 모양을 잡아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그대로 성질대로 잡아준 거야. 이렇게요. 자, 그때 우리가 하는 방식은 기억이 나는 게 좋아. 각 이등분선, 내각 이등분선이면은 우리가 증명법을 내가 계속 얘기해 주는데 일단 이게 할 줄 알면은 시험 때 갑자기 혼란이 와도 문제를 계속 풀 수는 있어. 이렇게 연장선 그리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요 각하고 요 각은 둘이 평행선 때문에 동의각이 되고 여기랑 여기는 억각이 돼서 얘랑 얘가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가 내각 이등분선 1번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만큼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요만큼 B라고 했을 때 A 대 B는 A 대 B라는 요 평행선 비율이 맞춰진다. 요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둘이 닮음이기 때문에 저 비율이 맞춰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평행선으로 자른 요 비율이 A 대 B면 A 대 B여야지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통해서 여기 B값하고 여기 길이값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식이 증명돼서 우리가 공식은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라고 해서 저 하트 모양 여기여서 하트 공식이라 하는데 거꾸로 하트 모양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진짜야.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나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는데 기억이 나.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했었거든. 처음 들었을 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주면 돼. A 대 B는 A 대 B. 자, 그래가지고 저거 갖고 우리가 길이 B 써줄 거고요. 이때 증명법까지 알면 제일 좋고. 자, 그래서 1대 마이너스 3이야. 1대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이야. 여기 마이너스 2,1이야. 그 다음 옆에 요 좌표가 6,9야. 그래서 각각 거리 재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면 9, 그 다음 여기에서 거리 재면 16이니까 요만큼은 길이가 5야. 정확하게 길이 5.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재면 25, 12, 13이겠다. 5대 13 비율을 가진다는 거야. 얘는 실제 길이고요. 길인 거야. 그러고 여기 5대 13이라 적을 건데 5대 13은 길이 B인 거야. 비율인 거야. 그때 여기에서 문제를 우리가 뭘로 풀고 있는지 꼭 확인해 줘야 돼. 여기에서 문제 푸실 때 삼각형 요만큼과 삼각형 요만큼의 비율을 물어보고 있지. 넓이 비를 물어보고 있어. 그런데 요 D점 좌표를 찾고 있는 내분 공식을 쓰고 있으면 문제를 다른 걸 풀고 있는 거야. 문제를 맞춰 풀어야 돼. 그러면 저만큼 넓이 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삼각형에서 우리가 잘라 먹을 거야. 한 밑변을 기준으로 잘랐어. 여기가 비율이 똑같아 보이는데 난 여기 3K라 할 거고요. 여기 2K라 할 거야. 둘을 3대 2 비율로 잘랐어. 그럼 이 삼각형은 높이라는 거는 계속 공유되는 요 높이를 쓸 거기 때문에 왼쪽 요 삼각형은 우리가 요 높이 h에 대해서 밑변을 3k, 높이를 h라 두고 2분의 3kh라고 넓이가 나오고요. 그다음 오른쪽 넓이는요. 2분의 2kh라고 이렇게 넓이가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둔각삼각형 구할 때 외부점에다가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 설정해 줘야 되는 거야. 반드시. 그게 둔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둔각삼각형 넓이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에다가 내릴 거야. 그럼 어떤 일이냐면 요 선의 연장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지 높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여기 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수직이라 해요. 오케이? 그 다음 그게 높이가 된다. 수직이 됐을 때. 자, 그래서 요거 넓이비랑 밑변비가 어떻게 똑같아? 지금 2분의 KH가 공통이니까 지워주면 넓이비도 3대2, 밑변비도 3대2라는 거야. 그래서 한 삼각형 내부에서 요따 써놔야 돼. 문제가 어려워도 여기에서 거의 틀로 나와. 한 삼각형에서, 한 개의 삼각형에서 밑변을 기준으로 자르면 우리가 밑변비가 넓이비랑 똑같다 라고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저기 밑변비를 찾아놨으니까 다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직각 높이가 있든 뭐 어쨌든 그냥 넓이비가 5대 13이다 라고 그냥 문제 적어주시면 끝난다는 거야. 요거 아셔야 돼요. 문제가 요게 옆으로 틀어 있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게 많다. 밑변비랑 넓이비. 알아, 상윤아? 확실해? 알겠어. 인성은 괜찮아? 맞았어요. 아, 좋았어요. 그 몰라갖고 책 찾아봤어요. 있지 하나. 책 있죠. 어. 그거 풀었어요. 아, 잘했다. 열심히 하네.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거 20번 했고요. 21번. 상윤이가 20번 질문했는데? 20번 왜 안 적어줘? 잠깐만. 이거 내가 푼 거잖아. 빨리 이거 적어줘. 상윤이 적으면 시작할 거야. 자, 그 다음 할게요. 21번. 이제 할 때 됐는데 자취도 자취할 수 있어요. 자, A점이 1,1이고요. 그 다음 B점이 3,4야. 이렇게 써있고 우리가 하나씩 선분 PA의 제곱 더하기 빼기 선분 PB의 제곱은 값이 7이다 라고 써있어. 그때 점 P의 자취를 구하래. 잘 모르겠어. 점 P에 그냥 A, B 넣을래. 그냥 이렇게 설정할래. 그냥 A, B로 하면 대칭이동, 평행이동까지 하나도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어. 그러고 X, Y로만 나중에 바꿔주면 돼요. 식으로 만들 때.
자, 그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갈 거야. 그러고 제곱할 거니까 루트 씌우지 말자.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값의 제곱이 걸려. 그 다음 옆에 식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b 빼기 4의 제곱 요 값이 7이구나 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때 여기에서 그냥 연산 2차항 치우고 1차항 계산으로 간다. 마이너스 2a 여기 마이너스 6a 플러스니까 플러스 4a 이렇게.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2b 여기 마이너스 8b지. 그래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6b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여기 1, 2고요. 그 다음 여기 9, 여기 16 이렇게 해서 뺄셈 이렇게 가시니까 마이너스 몇이야? 23 이항 하시니까 계산 마이너스 30인가요? 마이너스 30? 요 값은 0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다음 식에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하고 있는지 일단 치워요. 이 값 치울게. 2a 플러스 3b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5는 0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때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취를 찾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요 점에 우리가 그냥 점을 찾는 게 아니야. 요 점이 될 수 있는 도형을 찾으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찾으라잖아. 그럼 저 점이 있을 수 있게끔 X축과 Y축으로 이루어지는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림식을 찾으라는 거여서 요 좌표를 X, 요 좌표를 Y라고만 계속 바꿔주면 돼요. 반복해서 이렇게. 뭐 말인지 알겠어? 뭐 식이 있겠죠? 계산이 어디 틀렸을까? 있죠? 1번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 22번 22번이 은근 자주 나오거든. 22번만 별 쳐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22번 문제가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와서 문제가 22번 6,-3 별 안 쳐도 된다. 이거 각 이등분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점에서 거리 똑같은 거다. 조금 이따 뒤에 거 다시 할게요. 별칠 거 22번 A, B번. 그래서 요 어떤 점 P란 거를 똑같이 A, B로 놔주시고요. 요게 첫 번째 요 거리랑 두 번째 요 거리가 둘이 거리값이 똑같다라고 써 있는 게 우리가 계산법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하나 거리 해주시면 어떻게 돼? A 빼기 6의 완전제곱, 두 번째 B 플러스 3의 완전제곱, 요만큼 값이 A 빼기 2의 값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빼기 1의 값의 완전제곱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때 양변에 루트 씌워졌는데 루트는 한쪽에 하나씩 걸려있으니까 제곱은 사라지게끔 양변에 제곱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을 성립하는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왼쪽으로 이항하실 때 값이 마이너스 4a 여기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8a 8. 그 다음 여기 플러스 6b 여기 마이너스 2b니까 이렇게 플러스 8b 이렇게 될 거고요. 36 9니까 45 4 더하기 1이니까 5 해가지고 45에다가 5 빼는 거니까 플러스 40이 되겠다 라고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8 없애줄게요. 그럼 여기 a 빼기 b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식 상태에서 요 점 하나 갖고 하라는 게 아니야. a, b에 대한 식을 x좌표랑 y좌표로 바꿔서 좌표 평면 위에 얹어줄래가 좌치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윤아, 알아들어?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해줄 거야. 너는 셋밖에 없잖아 지금. 모르겠으면 지금 해야 돼. 잘 모르겠어. 여기까지는 식 알겠어? 그랬을 때 봐봐. 요 a, b에 대한 a 빼기 b 플러스 5는 0이다 라는 식이, 요 식이 지금 여기에다 좌표에다 넣었을 때 a, 자 봐요. b는 a 플러스 5라고 놓잖아. 맞지? 여기가 a 플러스 5라는 거야. 그때 요 점을 지나갈 때 우리가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이걸 바꿔내는 방법을 살펴보니까 x좌표다 a가, 얘가 y좌표다 라고만 바꿔서 x축과 y축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a점이란 건 x좌표니까 x로, b점은 y점이니까 y점으로 바꿔줘가지고 식으로 바꿔서 좌표 평면 위에 x축 y축 위에 그릴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바꾸고 요 상태면은 x축과 y축에다가 그릴 방법이 없는 식인 거야. 그래서 위에 그려야지 도형이 된 거고, 그래야지 자취의 방정식이 됐다는 거야. 그래야지 직선이 된 거고. 그래서 x축 y축 기준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형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바꿔준다. 선생님 맞췄었어? 틀렸어요. 이제 알았어? 방금 알아들었어? 오케이. 잘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3번.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랑 여기 찾으시면 돼요. 여기 요 AB 찾는 거 아니고 여기 개수값 찾으라는 거죠. 개수값 이항해가지고. 그래서 이항하시면 돼요. 이항하시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값이 0이다. 요거 개수값 넣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개수값. 그래서 헷갈렸구나. 자, 여기 개수값이 a, b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개수값 곱해 주세요. 라고요. 자취의 방정식까지 했고요. 개수값. 자, 그 다음 23번. 여기 개수값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답 나와요. 요거 미안하다.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야지. 형태 다 맞춰주세요. 요 값이 플러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로 써있으니까 이항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해서 요 자리값 맞춰준 다음에 얘네 곱해주세요 라고 한 거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고정돼 있으니까 요 점 맞춰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 23번 볼게요. 요거랑 요거 사이의 거리가 5 이하가 되도록 하는 정수 t의 개수는 이라고 써있어. 그냥 거리 공식 하라는 문제다. 거리 공식 하세요. 해볼게요. 23번. 첫 번째, 선분 AB. 길이를 구할 거야. 여기 둘의 거리 구하나. t 빼기 3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 옆에 플러스 t 빼기 8의 완전 제곱식. 요만큼의 루트를 씌운 값이 얘가 거리가 5 이하가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써있어. 근데 너네는 루트 연산할 때 한 가지 약속이 있어. 루트 값은 최소값이 몇이에요? 루트는 최소값이 0. 최소값이 0이야. 오케이? 왜? 음수로 갈 수 있어? 음수로 못 가, 루트 연산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변의 제곱권으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양수값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0 이상의 숫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반대쪽 음수 걸리면 제곱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부등식. 마이너스 10에서부터 x값이 1 사이다 라고 할 때 x제곱은 여기 100, 여기 1 읽었으면 그냥 망한 거야. 양수, 음수 이렇게 걸려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야. 부등호 방향을 잡아줄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때 양변의 제곱 것이면 지금 요것만 제곱 걸 거야. 그럼 t 빼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t 빼기 8의 완전 제곱은 최대값이 25가 되고 요게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실수값이 되지, 당연히. 여기 안에 거 음수되면 돼요? 안 되지. 그럼 루트 다 터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잡힌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음 식에 대해서 뭐 구하래? 정수 t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써있네. 그럼 여기 안에 거 계산 갈게요. 안에 거 계산한다. 그럼 t제곱 2t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t니까 마이너스 22t죠. 그 다음 옆에 플러스 9 플러스 64니까 값이 몇이야? 플러스 73이 되겠다. 요 값이 25보다 작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한 t의 값을 처리하세요. 그럼 이거는 부등식이 3개짜리니까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으로 끊어서 문제풀이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첫 번째 식은 우리가 2t제곱 마이너스 22t 그 다음 옆에 플러스 73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요. 연립부등식이야. 2t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2t 그 다음 저거 이항해 주시면 몇이야? 48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요 두 식을 2차 부등식 풀라는 거야. 저번 시험범위야 여기는. 오케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얘도 되고 얘도 될 수 있는 우리 t의 개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일단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있는데 살짝 찜찜해서 판별식 D를 한번 쓸게요. 판별식 D를 쓴다.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1이야. 그럼 4분의 D를 쓸 거야. 짝수 공식. 요거에 제곱하시면 121이 되고요.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73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럼 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 떠 있는 게 맞으니까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T가 돼요. 모든 실수 T. T는 모든 실수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상현이 괜찮아? 너 저것까지 원래 할 수 있잖아. 2차 부등식.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잘 풀면 된다. 2t, t. 여기 인수분해 되나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요거 하면 되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하면 되나?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되네. 오케이. 됐다. 좋았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2로 땡겨주시고 t 빼기 3, 그 다음 요 값이 t 빼기 8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를 치워서 t 값은 3에서부터 8 사이가 된다 라고 해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 8 빼기 3에다가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3, 4, 5, 6, 7, 8 이렇게 생각되고. 됐죠?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공통 부분이니까 교집합인 거잖아. 지금 글이 고로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연립부등식으로 우리 공통 부분 체크해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야. 왼쪽 건 모든 실수 t야. t가 아무거나 상관없어. 괜찮아요? 이 0의 5보다 이하를 못 봐서 그 부등식을 안 지우고 방정식을 지우고 아, 그냥 값 두 개 찾았어. 이렇게. 잘했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저번 시험범위랑 더 유사하고요. 그래서 저대로 개수 세주시면 되고, 그 다음 24번 하나 하고 다음 거 번호 불러올게요. 24번 간다. 24번은요 0,0이 있고요. 그 다음 A라는 좌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좌표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그때 우리는 기존에 계속 연산하는 방식, 성현이랑 저번에 상윤이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거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나씩 더 채우면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 하면서 복습하려고 이거 다시 하는 거니까 시험 대비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지금 이거 루트 더하기 루트야. 성현아 이거 연산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연산이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아이고.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적으로 접근한다. 도형적으로. 그래서 도형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뭐야? 좌표 평면에 정확히 기입하시고 우리가 좌표 평면에 대한 판단하겠다고. 좌표 판단.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 쪽으로 푸셔야 돼요. 당연히.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0,0하고 x, y 마이너스 3,4를 좌표 평면 위에 잘 그려줄 거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마이너스 3,4야. 마이너스 3,4. 그냥 적당히 찍을게요. 그 다음 원점 0,0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2점, 5점. 그랬을 때 x란 점이 다시 a란 점이 x, y여서 어디 있는지 몰라. 좌표 평면 어딘가 위에 이렇게 찍히는 점을 지금 움직이는 점 a가 되는 거야. 알겠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때 우리가 봐봐. 얘랑 얘는 정점이야. 정해졌어. 못 박혔어. 정해졌어. 못 박혔다는 거야. 여기에 고정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위치가 정확한데 A란 점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잖아. A란 점의 위치는 지금 O랑 B란 관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요 직선 OB의 밖에 있는 A점과 직선 OB의 내부에 있는 A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내부랑 외부로. 직선 내부랑 외부로 갈라서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문제 접근해. 따라서 우리가 A점이 첫 번째 1번 A점이 직선 OB구나. 직선 OB 외부에 있을 때 라고 하시면 얘가 외부에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얘네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세 점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형성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삼각형이 결정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될 건데 지금 주어진 식이 그 삼각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요만큼은 OB고요. OB. OA구나. OA. 얘가 OA고요. 그 다음 옆에 게 뭐야? AB. 요 길이로 우리가 길이값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이 OA. 그 다음 요만큼이 AB.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공식으로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식이 어떤 게 성립되냐. 우리가 지금 저 삼각형에서 누가 제일 긴지 몰라. A점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게 짧아질 수 있고 어떤 게 길어질 수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 요따 꽂으면 OB가 제일 여기가 A야. 그럼 AB가 제일 길죠. 근데 여기 있어. 그럼 얘가 더 길겠네. 그래서 다른 거 잘 모르겠고 이렇게 길이가 왔다 갔다 할 때든 어떨 때든 삼각형은 항상 나머지 두 변 길이가 그냥 한 변 길이보다 크신 거예요. 알겠어?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가장 긴 변 길이 있잖아. 3, 4, 7, 3, 4, 6 이렇게 하자. 얘네는 나머지 두 변 길이가 더 길다라고 한 거는 길이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숫자기 때문에 얘네가 더 크면 삼각형이 된다고 하던 거야. 그래서 길이 판단이 안 될 때는 무조건 나머지 두 변이 더 크다라고 세 개가 연립부등식 해가지고 걸어줘야 되는 거야. 원래 삼각형 결정이.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선분 OA 길이 더하기 선분 AB 요 길이는 뭐보다 크다? 선분 OB보다 크다라고 해서 요 조건이 성립해요. 결정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점 A점이 직선 OB의 내부에 있어 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내부에 있을 때 요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점 A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봐봐 이거 가릴 때 계속 위치 관계 나눠줘야 돼. 점 A가 여기일 수가 있어. 그 다음 점 A가 여기일 수도 있고요.
점 A가 여기일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지금 고정점을 여기랑 여기로 잡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B의 위쪽, 여기 O의 아래쪽, 그 다음 여기 사이 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이거 부등식 범위 절대값으로 잘릴 때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야. 위치관계가. 근데 그때 문제가 최소값 물어보고 있지. 최소값 물어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A점 찍고 한번 요식 찾아볼게. 선분 OA야. 요만큼이죠. OA. 그 다음 AB야. 요만큼이죠. 이만큼이 합쳐지는데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점에 대해서 요만큼과 요만큼의 합이니까 얘가 더 짧아진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최소값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기 때문에 반드시 선분 OB 내부에 점 A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게 돼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위치관계가 3개가 있는데 반드시 안쪽에 꽂혀야지 얘가 최소값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라고 잡히는 거야. 따라서 저기 내부에 잡히면은 지금 여기다 써줄게요. OA 더하기 선분 AB 요 값은요. 값이 뭐랑 똑같냐? 선분 OB랑 일치한다 라고 해서 선분 OA 더하기 선분 AB 요만큼은 값이 O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걸리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같다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야. 같다가 최소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선분 OB 길이가 최소값이 된다. 그래서 최소값 어떻게 찾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공식 걸어주시면 돼요. 그럼 값이 5가 되겠다. 이렇게요. 5. 아셨어요? 자, 한 2문제만 빨리 더 하고 잠깐 우리 시간이 조금 더 있거든? 나 화장실이
죽을 뻔했네. 갑자기 이렇게. 얘들아, 오답노트 하고 있어요?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진짜 그거 자기 틀린 거나 자기 풀이 살짝 이상한데 그냥 맞춰봤던 거 있잖아. 아까 마름모. 그거 수정 봐줘야 돼. 마름모. 괜찮은데 그거 바꿔줘야 돼. 문자가 하나 더 늘어나서 나올 거야, 시험에. 자, 그 다음 거 질문 갈게요. 그 다음. 불러보세요. 31번. 우리 40번까지 가보자. 28번이요. 28번. 그래, 성현아, 이게 마름모 문자가 3개여서 그렇게 풀어야 돼. 얘가. 오케이? 나 풀어줄게. 그 다음 31번. 30번이요. 30번. 오케이. 30번, 31번. 또 41번이요. 40번까지 했는데 33번이요. 33번. 오케이. 저 여기는 다 맞았죠. 오, 그럼 41번까지 할 수 있어. 오케이. 32번이요. 32번. 오케이. 32번. 또 여기 사이 괜찮아요? 나머진? 오케이. 여기 빨리 해볼게. 28번부터. (28번은) 점 A는 A, B고요. B는 0,0이고요. C는 C,1이고요. D는 4,4인데 이때 이걸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마름모라고 할 때 ABC의 곱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다. 지금 그 식에 대해서 구하여라 라고 써있는데 28번 볼게요. 아까 한 거랑 정확히 일치하게 풀 거야. 그래서 아까 거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때 요거 대각선에, 두 대각선의 중점 좌표가 일치되면서 일치, 그러고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로 푸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요따 네이밍만 써줄게요. 여기 그대로 A, B, C, D 이렇게. 그래서 A랑 C의 중점 좌표지. 그러면 우리가 2분의 몇이야? C 플러스 A, 2분의 B 플러스 1. 요거의 좌표가 뭐랑 일치되냐? 우리가 얘네 둘의 중점 좌표랑 일치한다 해서 2,2구나 라고 해서, 상윤아 식 하나 나갈게, 두 개 나갈게? 지금 내가 한 거 식 두 개야, 하나야? 한 개, 두 개. 두 개죠. 각각 X좌표, Y좌표. 식 두 개야. 문자 세 개인데 식 두 개 찾은 거야. 이제 그럼 이제 기울기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요만큼 기울기랑 요만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찾으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선분 BD의 기울기가 되겠다. 오케이? 미안해요.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 이게 BD의 기울기. 그 다음 우리가 옆에 곱하기 A 빼기 C 요거 분의 B 빼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의 곱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BD의 기울기는 4 빼기 0분의 4 빼기 0이어서 1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식이 나왔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요점 좌표가 요거다 라고 써있는 게 제일 쉬운 식이니까 요따가 값을 3을 대입해준다. 그래서 요따 3을 대입해주시고 요거랑 요거 푸시면 되겠다. 그럼 요거는 2A 빼기 C 이렇게 써있고,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우리가 분모 1 채워서 X자 연산해달라 해서 어차피 유리식에서 다 바꿔야 돼. 이렇게. 이 값은요, 우리가 계산이 C 빼기 A가 된다. 이게 첫 번째 식. 플러스 A 값이 4구나 라고 해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되겠다. 더하실게요. 그럼 C 값은요, 값이 3이고요. A 값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 B 값은 아까 3이었죠. 9가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이게 나은 거야. 1차식 연산이어서 일단 쉬워. 문자 개수가 늘어날 때 훨씬 쉬워져. 알겠어요? 이거 거리로 해야겠지, 성환이. 네. 그랬지. 그래서 풀리더라고요. 여기부터 안 풀려. 진짜 딱 그 기준인데 앞에 것도 얘가 더 쉬워. 알겠지? 고생했다. 아는 거 다 써보는 게 좋아. 그래야지 기억이 오래 나. 30번. 그래가지고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는 2,4고요. A는 2,4야.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6이다 라고 되고요. C는 6,8이다 라고 돼 있는 이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P, BC의 중점을 Q, CA의 중점을 R이라 할 때 라고 써있는데, 딱 한 번만 증명해 줄게. 그냥 증명할 거야. 이게 한 번만 증명할 테니까 잘 봐봐요. 여기 M 대 N으로 내분시킬 거야. 그 다음 여기 똑같이 그 꼭지점 기준으로 M 대 N으로 내분시킬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시킬 거야. 이렇게 만들 거야.
여기 내분점 m 대 n이고요. 내분점 m 대 n, 내분점 m 대 n이야. 그때 요거에 대해서 각각 내분, 나 x좌표만 한다. x좌표만 너무 오래 걸려서. 자, m 대 n으로 내분할 때 요거 m 대 n이니까 m 플러스 n 쓰시고요. 그때 x자 연산할 때 요거 요따 곱해지는 거니까 mx2 플러스 요거 요따 곱해지는 거니까 nx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문제 없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똑같이 되는 거야. 이거 m 대 n이니까 이거 m 플러스 n이라고 x좌표 할 거야. 지금 x자 mx3 요거 x자 플러스 n x3 x좌표만 봐주세요. 지금 그냥 한번 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 다음 요거 m 대 n이에요. 그때 요거 m 플러스 n분의 nx3 그 다음 요거 mx1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때 요 작은 m 대 n으로 끄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공식 써볼 거야. 이제 G로 접근해 볼 거야. 저 보라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G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G의 x좌표만 찾을 거야. 그래서 분모가 통분돼 있으니까 분모가 통분되시면서 m 더하기 n으로 모두 다 같이 통분돼서 걸리고요. 이때 x2만 찾아볼게요. x2, mx2. 그 다음 여기 x2 어디니? 여기 있는데 여기 잘못 썼네. 미안해요. 여기 nx2. 이렇게 돼서 각 항마다 m 더하기 n, x2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야. 그 다음 x1도 볼게요. 요거 하나, 그 다음 여기 x1 어딨어? 여기 있죠? 그래서 x1에 대해서 항 정리해 주시면 x1, m, n 이렇게 걸리는 거야, 합이.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그 다음 옆에 m 더하기 n에 x3 이렇게까지 된 거야. 합만 한 거야. 지금 성아 뭐 했냐면 요게 m 대 n으로 끄는 내분점의 x좌표, x좌표, x좌표야. 그래서 그 x좌표들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삼각형. 그거에 대한 무게중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얘랑 얘랑 얘를 모두 합쳐준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상태에서 이걸 3으로 나눠주셔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m 더하기 n으로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m 더하기 n이 모두 지워지니까 따라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를 3으로 나눈 값으로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좌표 또한 우리가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가 되는데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내가 외우게 하고 싶은 거는 A, B, C 여기에서 얘가 2야. 2대 1로 잘랐어. 근데 요 꼭지점에서 2대 1로 끊었지. 잘 봐, 쌍윤아. 그럼 여기 기준으로 2대 1로 다시 한 번 더 끊을 거야. 그 다음 여기 기준으로 반대편에 2대 1로 이렇게 맞물리게 2대 1, 2대 1, 2대 1 이래야지 비율이 똑같게 무게중심이 같은 지점에서 걸린다는 거야.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똑같은 무게중심이라고. 근데 문제가 보통 헷갈리게 하려 해서 하나 반대로 놓고 안 되게끔 나오거든? 그럼 자기가 직접 찾아야 돼, 내분점으로. 그러면 문제가 좀 어려워져. 그러니까 공식을 써가지고 그냥 암기해가지고 하려고 할 때 여기가 n 대 m 하나 걸려 있으면은 다 깨진 거야. 다 깨진 거여서 다시 해야 돼요. 그냥 공식으로 해야 돼, 자기가 직접. 방금 내가 한 것처럼. 뭐 2대 1, 여기가 1대 2, 2대 1 이렇게 돼 있어. 뭐가 기억이 나는데 무게중심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은 그냥 무조건 틀리게 만들어. 하나씩. 그냥 직접 해야 돼, 그런 거. 그래서 얘가 무게중심이 큰 삼각형하고 작은 삼각형이 똑같이 걸린다. 왜? 우리가 문제에서 중점이라 했으니까 1대 1로, 1대 1로, 1대 1로 내분되고 있는 점이니까 같은 공식이어서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라고 해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증명과정 아시면 좋고요. 교과서에 써 있고요. 자, 그래서 무게중심은 큰 삼각형하고 똑같은 무게중심이 된다. 그래서 3분의 6, 그 다음 3분의 몇이야? 18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2,6이 되겠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8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는 시험 대비 때 한 번 더 해줄 거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자. 거기다 적을 사람은 삼각형 크게 여기 비율이 똑같아야 돼. m, n 여기 m, n 여기 m, 여기 n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 m 대 n 비율을 우리가 돌려 막아준 거야. m 대 n, m 대 n, m 대 n 그 순서야. 그러면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무게중심 같다. 무게중심 일치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 시험 대비하면서 다시 해줄게요. 증명 한 번 더 써주고 할 거야. 31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각도 C를 90도라고 써있다. 그럼요. ABC 그때 각도 C가 90도라고 써있으니까 직각 삼각형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직각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여기하고 여기 기울기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인데 BC랑 CA가 다른 직각 삼각형이다. 그 K 값은 그냥 이렇게 써있네. 두 값 나올 거고 그 중에서 한 값만 해줘라. 뭐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 찾을 거야. 직각이라니까. 기울기. 얘 기울기는요? 몇이 되지? 요거 기울기가 K 빼기 1분의 마이너스 6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다. 얘 기울기 하나. 그 다음 요거 선분 BC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울기니까 6 빼기 K분의 마이너스 4 빼기 6이어서 2 이렇게 해서 둘을 곱했을 때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라고 써있는 거야. 그때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K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선분 길이가 같지 않게끔 해달라는 조건을 써서 하나 배제해달라는 거야. 알겠어요?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래서 둘이 곱했다. 그래서 곱하시면요. 여기가 마이너스 6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뽑아줄게요. 앞에 마이너스 뽑고 여기 K제곱 마이너스 5K 옆에 플러스 6 이렇게 적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으로 바꿔서 얘랑 얘 먼저 곱한 거야. 아이고 여기 7이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연산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없애주시고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다. 그럼 이거 분모 1 채워서 X자 연산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야. X자 연산. 그래서 이 값은 여기 6이 나오고요. 이 값이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7K 플러스 7K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다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식이 K제곱 마이너스 7K 옆에다가 플러스 12는 0이다 라고 나와서 KK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서 K 값이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조건이 정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선분 BC랑 선분 CA가 다르게끔 하는 우리가 K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 조건에 맞춰달라고 한 거여서. 그래서 나는 첫 번째 1번 K 값이 3일 때 우리 C 점 좌표가 3, 마이너스 6이 되고 C점 좌표 그 다음 A 값은 1,3 마이너스 3 그 다음 B점 좌표가 6,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거리 공식 두 번 해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르면 K는 3인 거 맞고 안 다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미안해요. K 값이 같아지면은 그때 안 되는 거고 K 값이 이게 같지 않으면은 K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접 거리 공식 이거 직접 거리 재준다. 거리 재주세요. 4 플러스 요거 9가 되죠. 그래서 루트 14. 그 다음 CB 요거는요. 루트 9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몇이야? 4 이렇게 되겠다. 둘이 똑같네. 그래서 K가 3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K가 4가 되겠다. 두 번째 K가 4가 될 거다 라고 하고 있는 거다. 괜찮으세요? 이거 K가 4인 거 계산 본인이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그러고요. 여기서 아닌 거 찾았다 하나 둘 중에. 자, 그 다음 32번. 32번 좋고요, 문제. 32번 좋고요. 마이너스 3,5랑 B, 마이너스 1을 이은 선분 AB를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 P가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써있어. T의 값의 범위는 자 그러면 우리가 좌표평면을 얹을 거고요. 좌표평면 그때 얘가 마이너스 3,5가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5,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5, 마이너스 1 얘네를 이은 선분 AB를 내분할 거래. 여기가 B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되겠다. 요 선을 내분할 거래. T 대 1 빼기 T로. 그럼 점 P가 제 1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T의 값의 범위는 이라고 써있어.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 쓰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내분. 자, 우리가 성현아 우리가 아이스크림 나눠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10개를 나눠 먹을 거야. 근데 음수로 비례배분을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둘 다 양수값이어야 된다를 제한 걸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T값이 양수고 그 다음 1 빼기 T도 양수다 라고 요걸 깔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T의 값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기본 가정이야. 알겠어? 그래야지 선분을 비례 배분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그래서 우리 점좌표를 마이너스 3,5 얘랑요. 얘가 기본 가정이야. 기본이야. 내분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3,5 그 다음 5,-1을 우리가 내분할 거예요. t 대 1 빼기 t야. 요걸로 내분할게요. 그럼 둘을 합쳐주세요. 둘이 합쳐. 그럼 값이 1이 되고요. 그때 x자 하면 5t 그 다음 여기 플러스 3t 마이너스 3이니까 8t 마이너스 3이 된다. 컴마. 그 다음 둘이 합치시면 1분의 여기 마이너스 t 그 다음 옆에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t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해서 둘 써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8t 빼기 3, 요게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되겠다 라고 이렇게 좌표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때 요 값이 무슨 사분면? 1사분면이죠. 양수가 되게 얘까지 깔아서 전부 계산해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8t 빼기 3, 요 값이 양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6t 플러스 5도 양수야. 자, 여기서 민수야 요거랑 요거가 무조건 같이 걸려야 되니까 연립부등식인 거죠. 오케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야 되는 거니까 얘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집합이어야 돼요. 둘이. 그래서 계산해준다. 8t 값은 값이 3보다 크다. t 값이 8분의 3보다 크다. 요거가 되고요. 이항하시면 6t 값이 얘가 5보다 작다 해서 t 값은 6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고 저거 안에 쏙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걸리게끔 요 부분 먼저 풀게요. 8분의 3 요거가 t가 얘가 6분의 5 이렇게 써 있을 때 저기 안에 그냥 깔려 들어가는 범위네. 여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없네. 그래서 요거 딱 된다. 요대로 끝나는 거야. 만약에 요게 5분의 6이라고 써 있어. 이게 만약 숫자 5분의 6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만 비례배분이 되니까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저거랑 저거 연립부등식 하면 우리가 요게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는 범위잖아. 그래서 저게 전제야. 지금 요게 비례배분 된다는 거 요게 전제 조건이에요. 1대 마이너스 2로 내분 못 시켜. 알겠어? 아이스크림 나눠 먹을 건데 누가 마이너스 2개면은 약간 사기당한 거잖아. 그럼 안 되죠. 얘들아 다음 주에 수업 중에 몇 문제씩 풀어줄 거야. 2-3개씩 풀면은 빨리 끝날 것 같고요. RPM도 시험 전에 빨리빨리 다 마무리하고 이제 시험 대비 시작할 거거든. 9월 첫째 주부터 할 건데 성현이 남아줄 거지. 일단 그렇게 하다가 하루씩 늘어날 것 같은데 점점 가면서.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지금 방학 때 열심히 했거든. 그냥 저번처럼 많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아. 상윤아 내가 한번 봐볼게. 상윤아 봐볼게. 그래. 자, 그 다음 33번 우리가 얘네를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외심좌표를 P라고 한다 라고 써있어. 외심좌표래. 원의 외접원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게 외심이죠. 33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외심좌표래. 외심좌표 하나, 둘, 세 개 지나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그거네. 그치 알지. 요거에 대해서 일반형으로 값을 3번 대입해서 ABC 찾아라 라는 문제지. 이거 안 할게. 안 할게. 통과. 그 다음 거 3번 계산하면 좋고요. 그 다음 41번 마지막으로 하자. 41번. 안 해도 돼? 네, 안 해도 돼요. 오케이. 오, 상윤이 좋았다. 자, 여기 사이에 질문 더 있던 거 있나요? 혹시? 여기 사이에 나 띈 거 있나? 표시를 하긴 해놨는데 없어요? 괜찮아?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게. 뒤에 이제 번호 여기 41번 뒤에 붙어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 49번. 나도 49번. 그래 49번 하자 오늘. 민수야 이거 사이에 있어? 없어? 오케이 49번 하나 하자. 49번 가보시면 직선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다. 요거가 두 번째 직선 2x 빼기 by 플러스 1은 0이다랑 수직이다 라고 써있어요. 얘랑 얘가 서로 수직이다. 그때 세 번째 직선과 평행할 때 라고 써있다.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수직이래. 자,
시험 때까지는 일단 먼저 접근을 이렇게 할게요. 요거 이항할 거야.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표준 형태로 식을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A 값은 0이 아닌 상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값은요. 우리가 이항한다. 그래서 Y 값은 B분의 2X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줬고요. 는 0이야. 그때 얘네가 수직이래. A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B분의 이 값이 0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그래서 다른 거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서 미안하다.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죠. 그래서 수직이다 라고 수직 조건 쓴 거야. 수직 조건. 첫 번째 수직 조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X자 연산하니까 마이너스 AB는 값이 마이너스 2다니까 AB는 따라서 값이 2가 된다. 요거 하나 찾아놓은 거야. AB의 곱값은 2다. 수직을 통해서 이거 하나 찾았다. 오케이? 그 다음 첫 번째 이거 글씨 읽혀요. 첫 번째 직선이 우리 세 번째 직선과는 평행하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직선도 우리가 표준 형태로 바꿔준다. 세 번째 직선. 그래서 이항하시면 B 빼기 4 요거의 Y에다가 요 값이 X 빼기 1이다 라고 써 있을 때 Y 값은 이거 나눠주시면 B 빼기 4분의 1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B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 얘의 기울기가 둘이 같아야 된다. A분의 마이너스 1 요 값하고요. 그 다음 여기 B 빼기 4분의 1 요 값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 X자로 이렇게 기울기 값이 같아야 되니까 연산만 잘 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 거.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둘이 곱해주신다. 둘이 곱해주시면 값이 어떻게 돼? B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A 값이 된다. 그래서 우리 A 값은 마이너스 B 플러스 4니까 요따가 값을 대입 넣어주시면 되겠네. 그럼 2차 방정식 B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겠네. 그럼 여기 값이 플러스 4B 이렇게 나오고요. 이 값이 2가 된다 라고 해서 2항 걸어주시면 B제곱 요 값은 마이너스 4B 플러스 2가 된다.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B 값을 찾았다. 맞겠지? 계산이 뭐가 어디가 삥난 거 같지? 잠깐만요. 계산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AB 둘이 곱해서 수직이다. 직선 형태를 잡았고 마이너스 A분의 1 B값 나눠서 B분의 2 둘이 곱하셨고 AB분의 마이너스 2 요 값이 마이너스 2 놔두고 플러스 2 AB는 2 정답이고 B 빼기 4분의 1하고 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B 플러스 4다. 그래서 A 값에다가 대입해주시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는 값이 2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다. 그냥 가야겠네. 그냥 B값 구할게요. B값 갈게요. B 값은 여기에서 B값 구할게요. B는 첫 번째 1번 B는 여기에서 2 곱하기 마이너스 2로 가시고 여기서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씨여서 뿔마 2 이렇게 걸린다. 그럼 A 값은 우리가 다음 식에다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4를 연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에다가 값을 4를 더해 주시면 A 값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은 값이 2 뿔마 루트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2 뿔마 루트 2, 2 뿔마 루트 2네.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이 일치하는 연산이네. 오케이? 그래가지고 값이 왜 항상 같네. 자 그래가지고 졌다. 미안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금 이거 연산이 생각처럼 안 돼가지고 자 요거가 여기에다가 B에다 마이너스 붙이지.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이 부호 동순으로 가면 안 되고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순서를.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값을 계산할 때 얘랑 얘 양수값은 2, 그 다음 옆에 맞불 루트 2인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값이었을 땐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값이었을 땐 플러스인 거야. 따라서 우리 요 값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 값을 알 수 있는 거야. 둘은 여기 쪽에서 루트 앞에서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값을 합을 해주시면 값은 반드시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A, B의 곱값은 값이 항상 2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를 통해서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라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A 플러스 B의 값의 전체에 세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3AB 옆에 A 플러스 B. 상윤아 너 저기 맞불 알겠어? 어디부터 어려야겠어? 요식? 요거 근해 공식한 거야. B의 근해 공식했고 그래서 B 값이 여기에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B 2 해서 플러스 2 되고 뿔마 루트니까 B제곱 4 마이너스 AC에서 여기가 2 이렇게 걸린 거야. 그때 B 값을
2 플러스 루트 2일 수도 있고 또는 B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일 수도 있는데 그 값을 A값까지 세트로 찾아야 되니까 요따 값을 대입할 거야. 1차 항이어서 저게 계산이 쉬워서.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할 때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플러스 하니까 A값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때는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하니까 얘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호가 반대로 세트다라고 한 거야. 이 현상 알겠어요? 이거 연립방정식에서 찾은 적 있지? 성원아 이거 괜찮아?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 갖고 우리가 계산 마무리 해주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다. 그래서 숙제는 내일까지 숙제는 이렇게만 해볼게요. 내일까지 숙제는 그 어제 내준 함수 그 24문항 플러스 그거 정확하게 내일까지 해오라 했어. 그 다음 플러스로 오늘 본인 틀린 거 오답 노트 해올 거야. 오답 노트 이렇게만. 그 다음 토요일까지 숙제 요거 책 마무리 해올 거야. 요거 방금 프린트 마무리가 다음 토요일까지 숙제야. 근데 그거를 수요일날 검사 한번 맡을 거야. 그러고 수요일날 1차 고치고 한 번 더 갈 거예요.